문재인이가 집권 5년 동안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는데, 이것은 간첩 문재인과 남로당이 한반도를 적화하겠다고 하는 여적질의 다름이 아닙니다. 자, 이 한반도 운전자론의 세 가지 본질은 1번, 김정은 북핵 폐기 의사 있다로 트럼프를 속여서 미국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김문 동맹으로 김정은을 제2의 호치민으로 만들고 동북 공정을 완수하자 시진핑을 설득한 것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등을 고의적으로 파괴하여 시진핑과 김정은에 대한, 즉 시김문 동맹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이 한반도 운전자론의 본질이고 간첩 문재인과 남로당에 의한 한반도 적화 전략인 것입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는 한반도 운전자론의 씨앗이 발화되는 시기입니다. 3.1 땅굴 전쟁이 한반도 운전자론의 핵심입니다. 김정은은 3.1 전쟁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간첩 문재인은 김정은의 땅굴 전쟁 책략을 인지합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가 사망합니다. 저 어린 김정은이가 대권을 잡으면서 3년 내에 한반도 통일을 공언합니다. 2014년 12월까지는 내가 통일하겠다. 부하들 앞에서 공언합니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지 채 열흘도 안 돼서 8일 만입니다.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김정은이가 발표합니다. 발표는 북한인민군 정찰총국장 김영철을 시킵니다. 김정은이가 전쟁을 3년 이내에 전쟁하겠다고 하는 것을 2013년도에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선언에 확장된 것이 3월 25일 3.1 전쟁 전략을 공개합니다. 김정은의 3.1 땅굴 전쟁 시나리오와 그 속의 전략 목표가 공개됩니다. 3월 만에 끝날 단기 속결전입니다. 김정은이가 3.1 전쟁 시나리오를 이제 공표함으로써 땅굴 전쟁 시나리오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저것을 땅굴 전쟁 시나리오로 알지 못하면 대한민국에게는 패배만 있을 뿐이고, 저것이 땅굴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350만 예비군 동원해갖고 틀어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땅굴 전쟁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전략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날, 선제 타격 기습 침투 작전의 날입니다. 전방 4개 군단 30분간 대포 25만 발, 미사일 1,000발을 일제 공격 준비 사격하겠답니다. 불마당질입니다. 두 번째, 5만 경보병 부대. 5만 경보병 부대가 전방 4개 군단에 이제 보병 여단 하면 한 5,000명씩 해서 10개 부대가 각각 맡은 공군, 해군, 미사일 부대, 발전소, 항만 등을 장악하겠답니다. 세 번째, 20만 폭풍 군단을 투입해갖고 서울, 부산, 이제 인천, 그리고 대전, 대구, 광주 이런 등 주요 도시를 거점을 확보하겠답니다. 또한 미국인 15만 명을 인질로 생포하겠답니다. 저게 위에서부터 독구독구 밀고 내려와 갖고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하루 만에 할 수 있다는 것은 땅굴에서 솟아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 날, 남진 총공세의 날입니다. 자, 1,500명 항공 육전 병력을 투입해서 도시를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게 공중에서 내려올까요? 땅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저들이 목표 지점이 다 있을 겁니다. 4,600대 전차, 3,000대 장갑차가 북쪽에서부터 밀고 내려오게 와서 전 도시를 장악할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이 땅속에서 솟아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보병부대 진입시켜 지상군 부대를 장악하겠답니다. 육해, 공군 이 부대가 모두 장악되는 겁니다. 이튿날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셋째 날, 안전화 작전의 날입니다. 전투는 없답니다. 치안 유지 공급 체계를 복구하는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어리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그대로 밝힌 것이 3.1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대비해야만 삽니다. 김정은이가 2013년 3월, 4월, 5월 근 3개월 동안 전쟁쇼를 벌이는데 여기에 가장 곤혹을 치른 자가 시진핑이었습니다. 시진핑이가 말립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니들이 전쟁하면 중공이 망한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항의 서한을 갖고 최룡해 왼쪽에 보이는 자가 군복을 입었다가 사복 입고 와라 해갖고 시진핑 앞에 사복으로 앉은 저자가 최룡해입니다. 이 최룡해가 군 총정치국장인데 노세 대혁명가들의 한반도 통일명령을 수행하는데 반대 말라, 이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입니다. 노세 대혁명가들은 스탈린과 그리고 모택동과
김일성입니다. 5월 24일 항의 서한을 전달한 후에 7개월 동안에 걸쳐서 친중파를 숙청합니다. 그 마지막에 장성택을 처형합니다. 공개 재판하고 그날 그 시로 죽여버립니다. 고사총을 쏴갖고 죽입니다. 시진핑의 영향 아래 통일전쟁을 반대한 장성택 계열 고위급 90명 동반 숙청시켰다고 나옵니다. 친중 세력을 몰아낸 김정은이는 2014년 1월에 이제 2015년 무력 통일을 공언합니다. 2015년 내년도에는 무력 통일한다. 준비해라. 장성택 계열 숙청 후에 군지휘관 회의에서 이 준비 지시를 내립니다. 2015년의 통일 대전을 위해서 이제 김정은이는 이쪽 현충원에도 그리고 전쟁기념관에도 독립기념관에도 지하에서 폭파시켜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시해할 만전의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2015년 5월 15일 날 그 이전에 이제 탐사를 해갖고 이 지도를 그렸습니다. 우리 이동주 목사님이 이것을 다 그려서 여기에 보면 현충문 쪽에 이제 2톤 정도의 TNT를 묻어놨습니다. 분산해서 묻어놓고 저기서 방명록을 쓸 때 가라앉혀서 시해한다. 그래서 저게 실패하면 현충탑에서 분향할 때 현충탑을 무너뜨려서 시해한다. 여기 2.5톤을 묻어놨습니다. 이것을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직접 신고를 했고 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각 요소에 아마 40군데가 되는 곳에 등기 우편으로 5월 15일자로 다 보냈습니다. 자, 두 번째 2016년에서 2019년까지는 한반도 운전자론의 태동입니다. 시김문이 박근혜 탄핵 후에 3.1 땅굴 전쟁으로 동맹을 맺은 사건입니다. 김정은, 문재인, 시진핑의 동북공정 한반도 합병을 이해했습니다. 김정은은 문재인을 이용해서 시진핑 설득 가능성을 자신했습니다. 2016년 7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결정합니다. 주한미군 기지에 설치하는 방어무기 체계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적 조치다. 2016년 9월 G20 회담이 북경에서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시진핑이 면전에서 사드 배치 반대한다. 그리고 배치하면 임기 못 채울 것이다. 이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과 김정은과 문재인 세력, 남노당 세력에 의해서 탄핵을 받아서 이제 결정을 앞두고 있는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오바마 민주당의 친중 정책 종말이 예고됩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파면한다라고 하는 선고로 완성이 된 상태에서 시진핑은 이제 마라라고로 날아가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 역사 교육을 트럼프를 앉혀놓고 3시간 밀담하는 가운데 한두 시간은 내가 교육을 받았다. 트럼프가 고백합니다. 세 번째 국면으로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년 동안 한반도 운전자론을 풀 가동합니다. 저게 문재인이 임기 동안에 북핵 폐기를 사기치고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겠다고 저자가 들고 띱니다. 문재인의 북핵 폐기 의사 있다. 사기극을 본격 전개했고 시김문 동맹을 결성, 한반도 적화 통일의 길을 엽니다. 2017년 5월 10일 5구 대선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문재인과 남노당의 정권이 탄생합니다. 시진핑, 김정은이 박근혜 탄핵과 함께 시김문 동맹을 형성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취임, 이 간첩이자가 취임하는 것입니다. 올해 월간조선 6월호 기사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기자 수첩입니다. 북 미사일 발사에도 휴가 갔던 문재인, 그 이유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가서 영화를 관람했다라고 공격하니까 이것이 이슈가 돼서 나온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21일과 7월 28일, 2019년 8월 16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휴가를 떠났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게 2017년 5월 21일에 주목합니다. 저게 5월 10일 날 취임했으니까 10하루가 지난 날 휴가를 떠난 이 긴박한 상황이 문재인에게 왜 있었느냐?
이것을 추적한 것입니다. 5월 10일 날 취임한 문재인은 5월 21일 해갖고 토, 일, 월 휴가, 연차 휴가를 내서 갑니다. 세상에 임금이 되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된 자가, 수상이 된 자가 열흘 만에 휴가를 가서 저렇게 희낙낙거리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는데 취임 10일 만에 양산으로 휴가 가서 땅굴 열차로 김정은을 예방했다. 저는 이렇게 확인하는 바입니다. 5월 21일 일요일 안주시 미사일 발사를 김정은이 옆에서 참관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수령했다. 이자의 아이디어인지 김정은의 아이디어인지 저는 모릅니다. 요 두 놈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 문재인의 대가리 속에다가 집어넣어줬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2017년 6월 30일 워싱턴 1차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것 때문에 5월 달에 김정은이가 급히 불러 올렸습니다. 취임한 지 열흘밖에 안 된 자를 불러 올려서 지령을 내린 겁니다. 이 문재인이가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방명록에다가 대한 미국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지령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미국을 멸하고 중공을 끌어올리겠다. 이게 대한 미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하는 속에 한반도 운전자론 속에 들어가 있는 용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트럼프로부터 시진핑의 한국 병합 꿈을 들었다. 얘기 안 했겠습니까? 이제 한 달여 전에 만난 이 시진핑으로부터 야, 시진핑이가 대한민국 합병한단다. 네가 주의해라. 한미동맹 잘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봅니다. 김정은의 거짓 핵폐기 의사를 전달하고 김정은을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한 놈이 이 문재인입니다. 트럼프에게 사기를 친 이자가 이제 2017년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을 발표합니다. 강경화를 시켜서 왕유와 협의 결과를 발표하는데 사드 초과 배치 검토 안 한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동참 안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 안 하고 군사동맹으로 발전 안 한다. 이 3부를 이제 온천하에 나는 반미로 돌아섰다. 나는 친중으로 간다. 이걸 이놈이 이제 선언한 것입니다. 3불 정책을 합의함으로써 12월 14일 시진핑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1차 한중 정상회담인데 문재인은 중국몽 같이 꾸겠다. 중국몽의 본질이 뭡니까? 한반도 동북 공정에 있어서는 한반도 병합입니다. 그거 내가 도와주겠다. 김정은을 만나보시라. 김정은과 내가 당신의 부하가 돼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저는 김정은의 지령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저 호치민이 동상 밑에서 베트남의 이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합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지령 따라 제2의 호치민 만들기 작전에 돌입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5차례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첫 번째를 보면 3월 25일부터 28일 김정은이가 첫 방중합니다. 그리고 미부 첫 정상회담 개최 합의 후 회담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다 쇼고 본질은 땅굴 전쟁에 대한 책략을 갖고 둘이서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5월 7일 8일은 다롄으로 들어갑니다.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직후 회담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4월 27일 날 직후에 급한 일이 생겨서 다롄으로 베이징까지 안 가고 시진핑 당신 다롄으로 오시오. 나도 다롄으로 가까이 오는데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납시다. 해갖고 만납니다. 자, 저때 주어진 것이 잠시만 보십시오. 5월달 2차 회담 전에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김정은이 앞에 문재인이가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것을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서류에 사인을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김정은, 문재인, 시진핑 3자 간의 동맹의 서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기에 김정은이가 사인하고 문재인이가 사인하고 이것을 다롄으로 가지고 가서 이제 시진핑가 사인을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USB 당신이 문재인이 믿을만 하다면 네가 부리는 저 간첩이라면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대한민국에 있는 자료를 나한테 USB로 넣어서 나한테 전달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USB도 전달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롄에서 4월 27일 날 찍었던 저 사진과 함께 또 제가 가져온 USB와 함께 3자 동맹이 체결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6월달 그리고 2019년 1월달 그 다음에 6월달
이때는 평양으로 시진핑이가 날아가 갖고 이제 평양에 있는 이 땅굴망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3.1 땅굴 전쟁 협약 동맹이 맺어졌다. 이것이 5차례 북중 정상회담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이 8개월 요 사이에 2번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게 합니다.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의 사기 북핵 폐기극을 알아차리고 걷어찹니다. 이것이 2019년 2월 27, 28일 하노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2019년 7월 1일 민주연구원, 민주당 남노당의 싱크탱크죠. 중공당교도 싱크탱크입니다. 교류협약식을 합니다. 문재인이가 친중 반미 정책을 하겠다. 중공군이 선거에 개입해서 우리 선거를 승리하게 해달라. 이 협약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원속에 있는 자가 양정철입니다. 민주연구원과 당교는 4월 15일 사전투표, 여기에서 득표율 63대 36 사전투표죠. 36으로 조작합니다. 중공 해커들이 당교에 앉아서 실시간 전산 조작을 한 결과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자, 그래서 저 서울, 경기, 인천은 당교에 의해서 또 시진핑에 의해서 이제 점령 후에 우리 중공이 다스려라. 나머지는 나 김정은이가 다스리겠다. 이렇게 양해된 곳이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저는 분석하는 것입니다. 2020년 4.15 부정선거 민주연구원과 당교가 압승을 합니다. 부정선거가 압승을 합니다. 남노당의 싱크탱크 양청철 원장은 총선 결과가 무섭고 두렵다. 나 떠나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날릅니다. 이것이 총 300석 중에 180석을 차지한 이 결과입니다. 밑에 보면 사상 첫 4번 연속 승리, 주류 바뀐 한국 정치, 주류가 적의 주사파가 된 것입니다. 주사파 간첩단이 된 것입니다. 20년도 4.15 총선, 18년도 6.13 지방선거, 17년도 5.9 대선 문재인을 탄성시킨 것, 16년도 4월 13일 총선, 여기에서 승리합니다. 남노당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회가 4번의 부정선거를 지휘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검표가 완료돼서 180명이 완성이 됐을 때 4월 16일 날 기획 부정선거 결과를 보면서 남노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은 무섭고 두려워 야인으로 돌아가겠다. 총선 기획설 주장의 양정철 반응은 무섭고 두렵다. 자, 이 문재인 간첩의 시대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가 열린 것이 2022년 올해 5월이었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친중 정책을 폐기하는 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이재명 남노당 척결을 가동시켰습니다. 3.1 땅굴 전쟁에 대비하고 선제 공격 가능성을 공언했습니다. 자유민주 시장경제 한미동맹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취임사 어간 속에 자유와 민주와 시장경제와 한미동맹 복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2022년 9월 8일 날 핵 선제 공격을 법제화했다라고 공표합니다. 문재인 남노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만든 여적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적의 김정은의 전술핵에 이제 말려 죽이려고 하는 이 심산을 요 문재인 요자가 갖고 한반도 운전자론을 가동했던 것입니다. 올해 10월 10일 날 노동신문은 전술 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훈련을 진행했다라고 실었습니다. 중국몽 시진핑이 배후에서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13일, 14일 종합 군사 도발이 벌어집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시도하고 있고 NLL 인근 전투기 포격 미사일 발사 도발 배후에 시진핑의 재정과 기술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러시아와 대항하게 하듯이 시진핑이가 김정은이를 도와서 대한민국을 통일하는 이 전쟁에 서막이 울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중공 20차 당대회가 10월 16일 날 열립니다. 개막식 연설에서 2027년까지 대만 병합을 완수하겠다. 동북공정, 대만 병합 속에는 동북공정이 먼저 들어갑니다. 시진핑 3년임 대관식 개막, 대만 향해 무력 포기 없다 선언했다. 채널A는 저렇게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개막식이 열리고 난 3일 후에 10월 19일 날 중공 연내 대만 침공 가능성이 있다. 미 해군 참모총장 마이클 길데이 대장이 발표를 합니다. 저 양반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이제 공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선언한 장면입니다. 10월 22일 중공 20차 당대 폐막식 때 시진핑 3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시진핑 1인 독재체제, 7인 상무위원인데 7인 상무위원이 6명이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고 지가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이니까 1인 독재체제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진핑 히틀러가 가고 있는 길이고 전쟁이 올해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10월 29일 할로윈 행사에 150명의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획사건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이재명 일병 구하기, 남노당, MBC 등의 기획사건이다. MBC는 미리미리 광고를 했습니다. 모여라. 그리고 마스크 벗고 젊은이들 모여서 축제를 만들자. 10만 명은 모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골목에다 때려놓고 그 다음에 건장한 놈들이 종북 간첩 특수군일 수 있습니다. 이자들이 밀어 해갖고 우리가 더 힘세 해갖고는 154명을 죽였는데 저것이 압사만이 아니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신경가스가 살포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오는 주말 11월 5일에는 중고등학생 동원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이제 집회가 열립니다.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와라. 이것이 이제 윤석열 탄핵, 이전에 윤석열 퇴진, 그래서 탄핵으로 못 갈 것 같으면 퇴진으로 밀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용산의 집무실을. 이렇게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께 주어졌지만 저들은 먼저는 항복하고 먼저는 탄핵당해서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아말렉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남노당, 이재명의 남노당, 그 전임자 문재인의 남노당입니다. 그리고 호남공화국입니다. MBC입니다. 그리고 민노총이고 대한민국의 이 경찰 속에 들어와 있는 53,339명 38%의 이제 경찰 노조 이 간첩 놈들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은 수행하셔야 되는데 수행하는 방법은 계엄령입니다. 계엄령 선포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